누군가를 만날 때 당신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깨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평화를, 어떤 사람은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것 같은 느낌을,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없는 느낌을 줍니다. 융이 말했듯이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지닌 것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우리 삶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정말 우리 운명에 보이지 않는 일부일까요? 아니면 단지 무의식의 메아리일까요? 오늘 우리는 당신이 오랫동안 깨닫지 못했을 진실을 밝혀보겠습니다. 어떤 만남도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만남은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칼 융의 운명에 대한 접근 방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불안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해방감을 주는 진실에 기반합니다. 우리 삶에 들어오는 사람들, 우리가 경험하는 관계, 우리가 느끼는 끌림과 반감, 심지어 가장 큰 단절조차도 외부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우리의 무의식이 엮어낸 테피스트리의 작은 조각들입니다. 융이 만남의 운명이라고 부른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의 내면 구조를 보여주는 보이지 않는 지도와 같습니다. 운명이란 외부 사건이 당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내면에 품고 있는 패턴이 외부 무대를 찾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화나게 하거나 자극하거나 평화롭게 느끼게 하거나 심지어 안심시켜주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반응은 상대방에게 있는 당신의 무의식적인 내용이 공명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융은 치료 과정에서 자주 다음과 같은 사실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유형의 관계를 다른 모습으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똑같은 실망, 그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똑같은 느낌, 그는 또 이런 걸까? 라는 똑같은 경험. 이것들은 외부 세계가 우리에게 강요한 반복이 아닙니다. 당신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그림자가 외부로 드러나려는 시도입니다. 융에 따르면 운명은 해결되지 않은 무의식적 자료가 반복적인 행동과 관계의 순환으로 변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명은 종종 외부적인 힘처럼 느껴지지만 본질적으로는 내면에서 투사된 심리적 필연성입니다.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그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들을 가능하게 하는 무의식적인 패턴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교훈으로 우리 삶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들은 상처로 나타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운명의 심리적 측면은 우리를 충족시키는 메커니즘이며 종종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될 사람들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실현합니다. 융은 운명을 가르치는 힘이라고 묘사합니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내면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외부에서 반복되는 그림자로 변합니다. 인간관계의 갈등, 단절, 균열은 바로 이 그림자가 표면으로 드러나면서 발생합니다. 본질적으로 상대방은 당신 내면의 상처를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말이 과장되게 상처를 주고 어떤 행동이 불균형적으로 촉발되는 이유입니다. 진정으로 상처를 받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고통의 오래된 뿌리입니다. 융의 운명 이해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점은 지각의 역할입니다. 그에 따르면 지각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경험하느냐가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느냐를 결정합니다. 누군가를 상처 주는 사람으로 인식할 때 그 사람이 실제로 상처를 입었는지 여부보다 당신이 지닌 상처가 더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운명은 외부 사건들의 총합이 아니라 당신이 그 사건들에 부여하는 의미들의 총합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모든 만남은 사실 당신 내면의 만남입니다. 당신 자신과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그 구조의 반영입니다. 융은 종종 당신이 만나는 사람이 당신의 운명이다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이 말은 연애 관계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피하는 모든 것은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들어 당신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운명의 심리적 측면은 또한 사람을 외부의 힘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이해를 제공합니다. 만약 당신이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외재화된 운명이 아니라면 당신은 그것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그림자를 인식할 때 반복되는 순환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삶을 떠나고 더 통합된 관계로 대체될 것입니다. 운명은 의식에 의해 형성됩니다. 융은 이 점에 대해 매우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존재만으로도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작은 말 한마디, 그들이 하는 작은 몸짓, 심지어 아무렇지 않은 침묵조차도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종종 외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잠재되어 있고 당신이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그림자 같은 모습에서 비롯됩니다. 융이 그림자라고 부른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압하고 거부하며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는 모든 특징의 총합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특징에 맞서기보다는 타인에게서 그 특징들을 보고 타인의 행동을 과장 해석하며 자신의 내면의 상처를 자신의 정체성에 투사합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실제보다 훨씬 더 위험하거나 공격적이거나 상처를 주거나 이기적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그림자가 어둡게 투사한 것입니다. 융의 임상 관찰에서 가장 흔한 사례 중 하나는 내담자들이 자신의 성격에서 보고 싶지 않은 바로 그 특징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분노를 억누르는 사람은 주변 환경의 정상적인 반응조차 분노의 폭발로 인식합니다. 질투심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성공조차 위협으로 여깁니다.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거만한 태도로 쉽게 해석합니다. 이러한 왜곡된 인식은 내면의 상처를 건드리는 모든 행동을 확대해서 인식하게 만듭니다. 융은 이를 투사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대부분의 삶에서 가장 큰 갈등에 보이지 않는 원천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내면의 어둠을 다른 사람의 성격으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 외부 세계와의 관계가 내면 갈등의 진정한 현장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융은 이를 그림자의 속삭임이라고 설명합니다. 상대방은 당신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줍니다. 그들은 당신이 억눌렀던 분노, 질투, 취약성, 통제 욕구 또는 무력감에 대한 두려움을 갑자기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만남이 당신을 불안하게 하고 어떤 말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당신을 아프게 하며 어떤 행동은 예측할 수 없이 당신을 자극하는 이유입니다. 진정으로 상처받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이 느끼는 어둠입니다. 융에 따르면 그림자가 촉발되면 사람은 자신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무지가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겪는 반복적인 갈등의 원인입니다. 그림자 촉발은 자기 발견을 위한 가장 강력한 기회 중 하나입니다. 모든 촉발의 순간은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생성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강렬한 분노, 증오, 대화 거부, 심지어 피하는 감정은 사실 내면의 부름입니다. 융의 말을 빌리자면 당신이 자극하는 모든 것은 녹아내리기를 기다리는 당신의 일부를 가리킨다. 따라서 우리를 촉발하는 사람들은 적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의 전조입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질문은 이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보는 순간 당신에 대한 그림자의 힘은 깨집니다. 그림자는 더 이상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식이라는 빛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자각에 접근하기보다는 외부 세계를 피하고 비난하고 변화시키려 합니다. 이로 인해 그림자는 커지고 자극은 더욱 강렬해지며 관계의 위기는 더욱 심화됩니다. 융이 그림자 메커니즘에 대해 가장 비판적으로 관찰한 것은 인간은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의 어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마주치는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강박은 처벌이 아니라 심리적 필연입니다. 의식은 통합을 강요받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를 거부할수록 그것은 우리를 더욱 자극합니다. 그림자를 더 많이 볼수록 우리는 더욱 자유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더 큰 상처를 주고 무엇보다도 더 많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존재 자체가 내면의 거울과 같습니다. 이 거울에 비친 모습이 당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지만 마음속 깊이 아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몇 년 전 같은 테이블에 앉아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침묵을 공유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낯선 사람이 아니지만 동시에 낯선 존재입니다. 그들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이 영역은 융이 직관과 무의식적 인식의 메커니즘으로 설명한 심오한 심리적 현실의 산물입니다. 융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의식만으로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무의식은 주변 사람들의 겉보기 행동보다 훨씬 먼저 그들을 읽고 인식하고 분류하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기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심리적 패턴의 매력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보고 나는 그들을 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사실 당신의 무의식이 그들의 무의식과 형성하는 조용한 연결입니다. 융은 이러한 만남을 공통 주제의 매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비슷한 그림자 구조, 상처, 두려움 또는 잠재력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인식하고 그들에게 이끌립니다. 이러한 매력은 때때로 운명의 결속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의식은 보이지 않는 자석처럼 비슷한 에너지를 지닌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연결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같은 상처, 같은 어둠을 지니고 있거나 같은 반복적인 순환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떤 관계가 시작되기도 전에 매우 친숙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 관계는 무의식이 이미 준비해 놓은 게임의 새로운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친숙함은 상처뿐만 아니라 잠재력과 빛을 통해서도 작용합니다. 융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강점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칼 융은 직관을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정확한 정보의 흐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직관적 연결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의 무의식과 나누는 공명입니다. 이러한 공명은 때때로 치유의 유대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당신 안에 있는 부족한 부분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잃어버린 조각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충족에 대한 갈망은 관계에 강력한 매력을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항상 낭만적인 의미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유대감, 우정, 사업 파트너십 또는 더섭지만 변화를 가져오는 만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직관적인 친밀함의 가장 매력적인 측면은 논리적인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말은 무의식이 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의식은 이러한 연결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으며 연결의 근원은 개인의 깊은 구조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이해하기 전에 상대방을 느낍니다. 신뢰감은 당신이 그들을 믿기 전에 생겨납니다. 친숙함은 당신이 그들을 알기 전에 형성됩니다. 이러한 느낌은 마치 당신이 알고 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직관적 연결의 또 다른 측면은 경고 메커니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도 전에, 심지어 다가가기도 전에 당신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불안함은 종종 그림자의 방아쇠 또는 때로는 무의식적인 인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정신은 마음보다 훨씬 먼저 위험을 감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누군가에 대해 저 사람에게서 떨어져 있어야겠다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느낌은 맹목적인 편견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에 접하지 못했지만 인식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무의식의 직관입니다. 정신은 위험을 영적인 차원에서 해석합니다. 이러한 모든 직관적 연결 뒤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읽는 인간의 마음이 있습니다. 융은 이를 집단 무의식이라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류의 공유된 경험으로 구성된 광대한 의식의 장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장 덕분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친숙하게 느껴지는데 그들이 지닌 원형적인 에너지를 이미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 내면에 수세기 동안 축적된 지식을 일깨워줍니다. 따라서 친숙함이라는 느낌은 우리 개인의 과거뿐만 아니라 인류의 집단적 심리적 기억에서도 비롯됩니다. 이 시점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사람들과 친숙함을 느낀 적이 언제였을까? 이 느낌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걸까? 직관적 연결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내자입니다. 당신을 올바른 사람들과 더 가깝게 이끌고 잘못된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며 당신을 성장시키고 충만하게 해줄 만남으로 인도합니다. 융의 접근 방식에 따르면 어떤 만남도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연결은 무의식에서 온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읽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같은 이야기, 같은 고통, 같은 실망, 심지어 얼굴과 이름이 다른 같은 유형의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불러오는 것은
종종 우연처럼 보입니다. 관계를 끝내고 몇 달 또는 몇 년이 지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지만 그 사람의 행동, 감정적 영향, 그리고 그들이 촉발하는 상처는 놀랍게도 똑같습니다. 친구 관계는 바뀌지만 갈등의 주제는 변함없습니다. 직장 환경은 새로워지지만 똑같은 권력 투쟁과 똑같은 형태의 조종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마치 인생이 다른 배우들이 연기하는 같은 연극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를 운명의 순환이라고 하며 사람이 자신의 무의식적인 그림자를 인식하지 않는 한 이 순환은 깨질 수 없습니다. 반복되는 인물들은 변하지 않고 자신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융은 운명을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부의 필연성으로 정의합니다. 무의식은 해결되지 않은 상처, 거부된 성격의 측면, 그리고 미완성된 심리적 과제를 외부 세계에 투사하여 가시화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자신이 품고 있지만 마주하지 못한 어둠과 마주해야 하는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죠. 이러한 순환은 마치 선생님이 같은 수업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학생이 배우지 않으면 주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 계속해서 다시 나타납니다. 같은 역할, 같은 영향력, 같은 실패, 같은 주제, 한 얼굴이 사라지고 다른 얼굴이 나타나지만 사건의 본질은 여전히 같습니다. 융은 자신의 임상 연구에서 자주 다음과 같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겪었던 핵심적인 정서적 상처를 성인이 된 후 새로운 관계에서 반복해서 경험합니다.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는 항상 자신을 어른으로 보지 않는 사람에게 끌리게 됩니다. 오해의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은 항상 오해하거나 오해받는 사람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무가치함을 억누르는 사람은 어른이 되어 가치 없는 관계에 빠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러한 노력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왜 똑같은 일이 계속 나에게만 일어나는 거지? 라고 한탄할 뿐입니다. 융의 답은 분명합니다. 교훈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운명의 순환은 고통스러운 관계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경험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물처럼 당신의 삶에 들어와 힘을 주고 영감을 주고 인도합니다. 이들 또한 순환의 일부이지만 이 순환은 그림자가 아니라 잠재력의 순환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강점을 가진 사람들을 당신의 삶에 데려옴으로써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 당신을 치유하고 통합하고 변화시키는 이유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고통스러운 순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순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운명의 순환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측면은 사람이 자각하기 전까지는 외부 세계를 탓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 인생이 나를 시험하는 데 지치지 않았나? 왜 나는 항상 같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날까? 와 같은 말을 합니다. 융은 이것이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외부 세계가 당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이 외부 세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운명의 순환이 끊어지려면 사람의 내면에서 세 가지가 일어나야 합니다. 자각, 대면, 그리고 통합입니다. 자각이 없으면 순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은 피해자처럼 느낍니다. 대면이 없으면 순환은 고정되고 사람은 같은 상황으로 다시 끌려갑니다. 통합이 없으면 순환은 불완전하고 사람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주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융에 따르면 개성화 과정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은 운명의 순환을 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단순히 무의식적인 상처를 촉발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성장을 위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고통스럽든 영감을 주든 실제로 운명의 순환의 일부입니다. 각 사람은 당신에게는 뭔가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는 상처를, 어떤 메시지는 잠재력을, 어떤 메시지는 당신의 어둠을, 어떤 메시지는 당신의 빛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의 성장을 위해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 삶에서 반복되는 주제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에게서 이 주제를 보았는가? 이 주제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는가? 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순환의 문을 열어줍니다. 융이 말했듯이
당신 안에서 의식되지 않은 것이 운명으로 당신을 마주합니다. 운명의 순환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이 순환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 더 이상 다른 배우들이 연기하는 똑같은 연극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대본이 바뀌고 당신의 대본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서 운명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적 통합입니다. 한 사람의 삶에 들어오는 사람들, 마주치는 사건들, 반복되는 순환, 갈등, 실망은 모두 무의식이 외부로 투사된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에 억압된 내용이 많을수록 외부적으로 경험하는 혼란은 더 커집니다. 따라서 운명을 바꾸기 위해 세상 사람 또는 환경을 바꾸려는 노력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통합은 자신의 내면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그것을 거부하기보다는 받아들이며 억압된 측면들을 인식하고 자신의 성격의 모든 부분을 의식적인 전체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이 개성화라고 부르는 이 과정은 단순한 심리적 치유가 아니라 운명을 다시 쓰는 변형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내면의 현실과 마주할 때 외부로 투사하는 에너지 또한 변하고 그의 삶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자질 또한 조용히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의 운명은 자신의 의식의 산물입니다. 두려움을 품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유발하는 관계에 끌립니다. 무가치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억압된 분노를 품은 사람들은 분노에 맞서도록 자극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러한 상황은 처벌이 아니라 심리의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무의식은 내부의 불균형을 외부로 드러내려고 합니다. 통합은 이러한 불균형을 인지하고 악순환을 되돌리는 과정입니다. 자신을 알아가고 자신의 어둠을 솔직하게 들여다볼 때 타인의 행동에 대한 감정적 강렬함은 줄어듭니다. 외부인의 행동을 현실이 아니라 반영으로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부 세계가 자신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약해지고 자신의 운명을 재건할 수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통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보기 시작하면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의 혼란은 종종 상대방의 실수가 아니라 자신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내면의 어둠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타인의 행동을 더욱 객관적으로 읽습니다. 이것이 운명이 바뀌는 첫 순간입니다. 사건에 반응하는 대신 그 사건을 이해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반응이 아닌 자각이 작용할 때 악순환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융은 당신이 주목하는 것은 당신을 변화시키고 당신이 주목하지 않는 것은 당신을 반복한다 라고 말합니다. 변하는 것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자신을 보는 눈입니다. 융은 통합을 성숙의 신호로 정의합니다. 통합된 마음은 더 이상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을 인식하고 내면에서 가치를 도출합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해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그러한 에너지를 요구하는 공허함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삶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더 이상 똑같은 악순환은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 이후 운명은 바뀝니다. 무의식은 더 이상 같은 교훈을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아물고 그림자는 화해하며 잃어버린 조각들은 하나로 통합됩니다. 통합의 또 다른 차원은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융은 무가치감이라는 감정이 운명의 가장 강력한 순환고리 중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이 감정이 억압되면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치를 내면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 순환고리는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떨어뜨리는 관계는 더 이상 그들을 끌어당기지 않고 오히려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운명의 변화를 알리는 조용하지만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사람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든 그들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들어옵니다. 에너지가 변하면 관계 또한 변합니다. 통합은 또한 진정한 자아의 출현입니다. 가면은 사라지고 방어 기제는 약해지며 사람은 자신과의 평화를 찾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행동에 의해 형성된 성격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에서 살아가는 의식이 나타납니다. 이 의식은 더 강하고 유연하며 운명의 거친 바람에도 더 잘 견뎌냅니다. 더 이상 외부 세계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온전함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운명은 의식으로 상승한 영혼을 강제로 이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운명과 함께 흘러갑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아직 나의 어떤 부분과 마주하지 않았는가? 나는 여전히 나의 어떤 측면을 억누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순환을 재조정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당신의 솔직한 답변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거울입니다. 융에 따르면 무의식적인 내용이 의식 수준으로 상승할 때 운명의 형태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통합된 사람은 더 이상 운명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운명과 협력합니다. 그러면 삶은 설득력 있는 순환을 제공하는 대신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게 하는 관계와 만남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칼 융의 인간 심리에 대한 가장 놀랍고 심오하며 변혁적인 관찰 중 하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 무게감을 온전히 느끼게 합니다. 어떤 만남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에 흔적을 남기는 모든 사람은 비록 잠깐일지라도 특정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의미는 외적인 운명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내면 세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찰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든 우리에게 상처를 주든 모든 만남은 내면의 현실에 닿습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이 자신의 무의식적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운명의 포로가 되지만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 운명에 공모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경험하는 유대감, 다툼, 대화, 오해, 깊은 친밀감, 갑작스러운 이별, 강렬한 끌림, 설명할 수 없는 소외,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영혼은 결코 우연히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그것에 공감하는 사람에게만 반응합니다. 누군가에게 느끼는 신뢰, 다른 사람 앞에서 느끼는 불안감,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없는 매력, 또는 누군가에게 느끼는 갑작스러운 분노는 모두 심리적 신호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그 사람을 통해 아직 말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당신 안에 살아 숨쉬는 이야기를 가시화합니다. 이러한 가시성은 때로는 경고이고 때로는 성취이며 때로는 기회이고 때로는 시험입니다. 하지만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당신의 일부를 가지고 옵니다. 이 조각은 때로는 당신의 그림자 속 어두운 면으로 당신을 자극하고 짜증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억제하는 당신의 모습을 투사합니다. 그러한 만남은 고통스럽지만 교훈적입니다. 무의식은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반복적으로 드러내 당신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운명의 순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당신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상처 입힐 때 당신을 상처 입히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은 당신의 일부가 드러납니다. 따라서 어떤 관계, 어떤 우정, 어떤 만남은 실제 당신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반면 어떤 만남은 당신의 영혼에 영향을 공급하고 강화하고 확장시켜줍니다. 이 사람들은 당신이 아직 깨닫지 못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더욱 창의적이고 자유롭고 생동감 넘치는 느낌을 받습니다. 융은 이를 빛나는 반사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자신 안에 아직 발달하지 않은 빛을 다른 발달된 사람에게서 인식합니다. 운명의 진정한 힘은 외부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 구조 안에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내용이 의식화되면 더 이상 같은 사람들을 삶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래된 순환고리는 사라지고 새로운 흐름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관계에서 더 명확하고 더 깊고 더 진정한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타인에게서 찾는 결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채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운명의 변화에서 가장 강력한 순간입니다. 더 이상 왜 나는 항상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걸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사가 바뀌었고 에너지가 바뀌었으며 의식이 전환되었습니다. 이 섹션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만남은 스승입니다. 어떤 만남은 엄하게, 어떤 만남은 부드럽게 가르칩니다. 어떤 만남은 거울이고 어떤 만남은 나침반입니다. 어떤 만남은 상처를 주고 어떤 만남은 치유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신호입니다. 당신의 삶에 아무 이유 없이 들어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당신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인도하고 내면의 문을 열어주며 보이지 않는 매듭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융이 말했듯이 당신이 마주치는 모든 것은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이 구절에는 삶이 조용히 속삭이는 가장 위대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의 메아리가 바깥에서 들립니다. 그리고 내면의 목소리를 바꾸면 세상이 조용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어떤 만남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모든 만남은 당신 운명에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운명은 당신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 작용합니다. 운명의 언어를 볼 때 당신 삶의 어떤 것도 우연으로 남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이 영상은 끝났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세요. 수수료를 내고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해서 회원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